네,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선관위 관계자한테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선관위 관계자는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온 그 보도는 완벽한 가짜 뉴스, 네. 전혀 팩트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접 그 해당 언론사를 그 형사 고소한다.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네.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보통 언론사의 이런 그 뉴스 보도에 대한 어떤 그 법적 대응에는 대부분 다 명예훼손으로 걸지 공무집행 방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공무집행 방해까지 갔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정보도 요청은 또 따로 합니다. 아마 네.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 통해서 할 텐데 그것도 만약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로서는 굉장히 강수를 둔 건데요. 그러네요. 선관위 관계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원래 선관위 지금 뭐 가짜 뉴스 특히 이제 대부분 그 부정선거 이런 거는 워낙 유튜브에 많이 이제 제기가 돼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제 약간의 사실과 이제 많은 어떤 이제 그 뭐 추정인데 그 추정이 대부분 이제 가짜 뉴스여서 뭐 이제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 건은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윤 대통령 탄핵과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론이 굉장히 많이 그 이제 여기 연루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온 국민이 부정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점에 굉장히 이게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또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주한미군인에서 막 국제 관계까지도 문제까지 막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미중 갈등의 일환으로 막까지 지금 치환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관위로서는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이례적으로 두 개의 혐의에 따른 형사 고소 그리고 그거 별도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르면 오늘 중에 네. 법원에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할 것으로 이렇게 선관위 관계자는 저한테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뭐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스카이데일리가 정확하게는 어떤 곳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고 네. 일부 뭐 종교단체랑 연결된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이 매체가 이번에 이 보도한 부분이 부정선거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눈에 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만 특히 그 부정선거,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계엄이라는 어떤 강수를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뭐 이런 논리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에 어떻게 보면 불에 기름을 부은 지금 이런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선관위로서 어떻게 대응할까 제가 궁금했는데 오늘 선관위 쪽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법적인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그렇습니다.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했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이 선관위 관련 기사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다는 것도 특이한데 네. 미군 소식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군과 주한미군 여기서 주한미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네. 굉장히 특이한데 주한미군이 바로 이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인 간첩 99명의 신병을 확보 그리고 지금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미 이송을 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미군이 신문했다는 거예요.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중앙일보 오늘 보도입니다. 중앙일보가 직접 검증을 했는데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등장하는 주체가 선관위, 네. 그다음 주한미군, 네. 뭐 이런 이제 그런 건데 이 두 기관에서 모두 근거가 전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진실은 무엇이냐? 네. 진실은 그날 저녁에 계엄군이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 간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니까 계엄군이 선관위 산하의 연수원에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관위는요 매년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연수 교육을 합니다. 뭐 선거에 대응하는 선거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각종 이제 선거 부정행위 잡아내는 방법 뭐 이런 거 교육을 하는데 네. 매년 하는데 이것은 선거연수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해요. 자, 이게 그날 12월 3일 당일날 말이죠.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중에서 총 119명, 네. 119네요.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 교육 과정이 이제 운영되고 있었고 네. 여기에 우선 88명 6급 보직자 과정, 그다음에 여기 저기 말씀은 5급 승진자 과정이 36명, 그다음 6급 보직자 과정이
52명, 그래서 88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선관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만 한 것도 아니고 매번 네.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부 공무원들을 교육을 하는 과정 중에 그렇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5급 승진자고 6급 보직자이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선관에서 5급이나 6급이란 거는 나름 중진 공무원들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지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중국인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거기서. 강사가 몇 명 있었어요. 네. 외부 강사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외부 강사 중에서 중국인은 없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선거 과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거가 있습니까? 그거 아시나요? 아니 거기는 그 인민국이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되게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이 꼭 민주하고 공화국을 붙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그러죠. 거기에 거기도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붙나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 공화국이라는 말을 네. 공산 독재들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화국이란 건 뭐냐면 그냥 공화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공화란 건요. 왕권 왕정 국가에 반대되는 게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루이 16세가 끌려 내려가고 네.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공화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프랑스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이제 이끄는 나라다. 해서 레퍼블리크, 영어로 리퍼블릭. 그게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왕이 없는 나라는 일단 공화국이에요. 왕이 없으면 공화국. 근데 북한이 왕이 없습니까? 지금 김씨 왕조 3대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저 시조, 우리 태조, 김일성, 그 다음에 2대 왕, 정일종, 3대 왕, 정은종,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 사람들한테 종 붙여야 된다는 것도 좀 웃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왕조 국가인데 왕조 국가일수록 오히려 그 민낯을 감축해서 공화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아까 누가 네. 어느 분이죠? 더 무지개님이 민주가 빠진 민주당. 아, 맞죠. 그러니까 민주가 없으니까 민주당이라고. 당연하죠. 붙이는 민주가 것도 없는 당, 비슷하다. 지금 저 민주당이 원래는 저런 당은 옛날에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은 정말 민주가 없으니까 더더욱 민주라고 갖다 붙이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이야말로 북한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선거가 없는 네. 아주 극악한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 일당 공산당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저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런 아주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선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고로 그날 선거 연수원에 있었던 116명은 그 누구냐? 중국인은 없었다. 이거예요. 둘째. 선관위 직원들이었다. 네, 선관위 직원들이었고 명확하게 교육 과정도 다 밝혔습니다. 둘째. 그 계엄군이 가긴 갔는데 네. 건물에 진입을 안 했대요. 그냥 외곽에서 그 일종의 누가 더 들어오는 사람 없나? 뭐 이런 거 장악 통제만 하고 있다가 몇 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그냥 가버렸다 이거예요. 아, 그때 저 기억이 나는데 그 계엄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이고 그 다음 날 기자님께서 직접 선관위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하고 통화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뿐 아니고요. 제가 네. 그다음에 사무총장 네. 거기에 넘버 1입니다. 실무 총책임자인데 직접 인터뷰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뭘 갖고 가냐 그랬더니 하도 이 여기저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뭘 갖고 갔나 뒤졌더니 딱 하나 없어진 게 딱 하나 없어진 조직도 한 장 없어졌다 이거예요. 선관위 사무총장 누구, 선관위원장 누구, 밑에 뭐 국장 누구 사진 박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와서 가져간 건 그 선관위의 조직도밖에 없는 네, 거예요. 조직도 네. 그거 되게 그 사무실 가면은 왜 유리 탁자 밑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또 있는 거, A4 그거 쓱 또 뽑아갖고 있는 거. 그거 하나 갖고 갔어요. 그게 전부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는 거기서 그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서 이른바 네. 부정선거의 주범인 그 선관위 서버잖아요. 서버를 조작했다 이거. 그 서버실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다 이건데 사진 찍은 건 맞아요. 사진만 찍었다고 서버의 내용이 흡수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서버의 외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내용까지도 뭐 흡수되는 약간 신묘한 기기를 우리 군이 갖고 있다 뭐 이런 논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걱정이 돼가지고 선관위가 내부를 다 봤지만 그 전문가들 다 그래서 다 돈 들여가지고 실제로 서버에서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냐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또 황당한 게 중국인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없었는데 그들을 그들을 이제 한국에서 체포한 사람들을 왜 일본 오키나와에 왜 거기서부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보면 미중 갈등까지 연결되는 거대 사안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사안입니다. 우선 중국인을 한국 땅에서 미군이 됐고 그것도 일본 땅으로 가요. 어쨌든 오키나와는 일본 땅입니다. 물론 그 안에 뭐가 중요한 그럼 이게 벌써 몇 개 나라가 연루된 겁니까?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이 연루된 겁니까? 네. 된 겁니다. 북한만 빠졌네.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미군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 미군도 이 동북아의 정치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가 연루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붙을 각오를 하고 근데 중국하고 붙기 위해서 소재를 뭘로 할까 하다가 한국의 부정선거로 하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 두 번째로 이 지금 주한미군 기지도 다 이제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중앙일보 굉장히 도대체 이 보도가 그럼 왜 이런 게 나왔나? 그렇죠. 왜 이런 옛말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아니 땐 연기에 굴뚝나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틀렸나? 아니 땐 연기에 굴뚝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땐 연기에 굴뚝이 나겠.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네. 하면은 한 주간지에서 작년 12월 말에 그 12월 3일 날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을 쳤을 때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이 감금된 정황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관위 그때 이제 시사인전 잡지인데 이때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선관위에 왜 연수원에 계엄군이 갔을까가 좀 관심이잖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날 저녁에 연수원이 빈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 이거는 드러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여 명의 네. 선관위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119. 네. 그런데 이 119 역시 명? 머리 좋으셔. 네. 그렇게 딱 외우시니까 딱 오죠. 자,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 그래서 감금 정황이라고 딱 갖다 붙이게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건물 밖에 계엄군들이 쫙 둘러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감금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몇 시간 동안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최대한 눈길이 끄는 어떤 제목을 잡으려면 같은 정황도 해석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계엄군이 가서 뭔가 했나 보다. 이런 느낌 나게 제목을 잡은 기사가 뭔가 되는 거예요. 제목을 섹시하게 네. 잡았다. 이게 기사를 쓰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어쨌든 건물 밖에 계엄군들이 쫙 둘러섰다면 우리는 볼 때 감금당했다고 느꼈다면 감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거가 바로 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가 또 바로 이걸 봅니다. 부정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뭐 하나 걸렸구나. 그 감금된 90여 명 저 사람들 수상하다. 뭔가 있으니까는 우리 윤 대통령 보낸 계엄군이 감금한 거 아니냐? 저게 틀림없이 부정선거를 뭔가 획책하고 뭔가 음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딱 각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한 유튜브 우파 성향 채널에서 이것이 네.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선관위 90명 감금됐다. 엄청난 사건 터졌는데 민주당은 침묵. 쉽게 말하면 이 90명은 부정선거 실무자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간 거죠. 여기에서 이 채널이 재밌는 게 이 안보 계열 채널이에요. 이 안보 계열 채널이다 보니까 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국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이 감금된 사람들이 중국인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거기서 그냥 중국인이 튀어나온 거군요. 왜 이렇게 되냐면 민주당과 선관위가 지금 연수원에 감금된 인물들을 찐북을 지키고 있다. 이 인물들을 밝히면 안 된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 뭔가 부정선거와 연관이 돼 있고 둘째 국적도 한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과 억측이 그냥 자신들의 희망과 합쳐진 결과가 중국인 99명. 이게 예측 억측이라고 이제 저희가 단정하긴 그렇지만 이제 나름 그분들도 뭔지 모르지만 취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90명이 그날 있었다. 그럼 90명 감금이네. 감금했다면 그건 뭔가 이 사람들이 꾸리꾸리한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적이 한국이 아니니까 감금했네.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거는 미군이 갖고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키나와는 왜 나왔죠? 오키나와는 왜 나왔느냐? 네, 오키나와는 왜 나왔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네. 이게 주한 미군이 평택에다가 이 사람들을 하면은 논란이 나고 평택 앞에 또 반미 시위대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일본으로 빼는데 주일 미군은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특이해서 그 일본 안에 네. 정치적으로 곤란한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또 중국하고 갈등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본 땅이긴 땅이지만 멀리 떨어지고 훨씬 더 미국의 장악력이 강한 오키나와로 보냈다.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보면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근데 이 기사가요. 그때 그 아까 말한 안보계열 요 유튜브가요. 조회수가 무려 114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선관위가 이제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 114만이 뭐겠냐? 이게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래 우리의 의심이 맞았어. 역시 윤 대통령이 뭘 알고 있었어. 그날 선관위에 바로 중국 애들이 두글두글하고 그 본산이 연수원이었어. 이제 이래갖고 거기에 우리가 윤 대통령께서 계엄군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싹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국회에서 4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는 바람에 절반의 성공만 이루었다. 그러나 어쨌든 발빠르게 이때 주한미군이 나서줘가지고 네. 그래서 오키나와로 이 사람들이 압송이 돼서 미군이 신문했다. 미군이 그리고 그다음에 두 신문했다? 번째 이러는 네. 상황에서 중국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바뀐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그 문제의 스카이데일리가 이 안보계일 유튜브가 요거를 보도한 다음 날 네. 바로 또 받아서 더 크게 써요. 아예 중국인 해커 부대 90명 누구냐 하고 여기서 문제의 그 감금된 90명은 중국인 해커 부대. 아예 이렇게 그냥 또 여기서 못 박아버려. 그러니까 점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증폭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 누가 등장합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뭐 이제 거의 끝판왕 되는 거죠. 네, 네. 부정선거 운동에 이제 가장 핵심이신 분이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권한대행. 네. 그래서 이분이 또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선관위 연수원 90명 중국인 해커라고? 라는 기고문을 쓰면서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일. 쉽게 말하면 경천 동지. 90명 어딨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에서 왜 이거 한마디도 못하나? 어머. 뭐 이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가짜 뉴스에 정치인이 화답을 하니까 진짜 그 뉴스가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황교안 전 총리는 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이라고 붙였어요. 보통 이렇게 라면 광고가 들어가는 기사는 이제 바로는 보면은 그 언론의 허위 보도를 언론 그 정치인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자신의 말이 나중에 이제 틀리게 되더라도 언론에 책임을 전가할 때 보통 쓰는 게 이 라면 광고입니다. 꼭 본인이 알아기 전에 이 기사가 사실 이 라면 해가지고 라면을 먼저 광고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벌써 면책이 되죠. 면책이 되는데 무책임하죠. 그거 전제하는 언론 없어요. 그냥 황교안 국무총리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일. 그렇죠. 중국인 해커 부대 웬말 해가지고 딱 기사가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황교안까지 저런 소리 한다면은 그렇죠. 야 이거 대단하네. 이러는 마당에 드디어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아예 기사로 이 같은 희망사항을 아예 써버린 겁니다. 이제. 이게 뭐 쭈쭈쭈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 강경 대응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네. 이 스카이데일리의 정체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데일리라든가 최근에 이제 이런 언론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 배우가 뭐냐 종교단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보수 성향 무슨 뭐 기업이다 뭐 종교 교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좀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론조사도 개입을 하고 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보면은 전에는 잘 못 보던 여론조사 회사들이 그렇죠.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뭐 특별히 그 회사들의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딱 2개만 유명했어요. 갤럽과 리얼. 딱 2개만 매번 나왔어요. 네. 그 매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해갖고 매번 나오던 게 네. 갤럽하고 리얼이에요. 네. 리얼미터. 근데 이번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최근에 탄핵 사태 이후에 계엄부터 탄핵 사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부상한 언론, 예를 들어 스카이데일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모모 여론조사 네. 이런 데들이 확 지금 막 주로 유튜브, 네. 인터넷상을 지금 달구고 있는데 요 도대체 배후가 뭐고 또 이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나 보도하고 있는 기사 내용이 얼마나 맞는지 네. 요거는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스카이데일리 이 뉴스는 네.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는 완벽한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의 정도를 넘어서 선관위 공무집행을 지금 방해할 수준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어떤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줄 정도의 가짜 뉴스를 했기 때문에 네. 공무집행 방해로 걸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센 겁니다. 공집방이라는 건 간단한 기사가 명예훼손하고 달라요. 특히나 공기관에서 네, 미국 같은 공집방은요 경찰관한테 두들겨 맞고 그대로 바로 깜빵 수용되는 그런 겁니다. 왜 미국 영화 보면은 경찰이 뭐라고 물으면 다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조금이라도 경찰한테 이른바 속된 말로 개기면 거기는 공집방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원래 지은 죄보다 더 무섭게 그냥 더 처벌받아요. 뒤로 꺾어서 바로 수갑 네, 채우잖아요. 그 바로 수갑 채우고 네. 뭐 그다음에 딱 그 뭡니까 머리 팍 쳐가지고 머리 치는 줄 알았어. 뭐촥 이러더니 차에다 딱 집어넣잖아요. 이게 공집방이 원래 경찰력이 센 나라에서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선관위가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 보도의 파장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요. 제가 사실 선관위 아시다시피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에 그 아들은 없고 다 딸이구나. 그 하여간 자녀 부정 채용,
특혜 채용이죠.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해서 두 분을 모두 이른바 옷을 벗긴 그런 전력도 있고 네. 선관위의 관리 부실, 내부의 부정 이런 거 고발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선 사람입니다만은 네. 그것과 별개로 선거 자체가 부정적으로 됐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정교한 리뷰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선거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소쿠리 투표 이런 것들이 나왔죠. 하지만 결과 자체가 조작되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네.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지금 화두에 이 부정 선거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네. 기사예요. 그 이 기사의 진위를 판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내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잖아요. 네. 이러면 한미 관계, 미중 관계,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냐면 부정 선거가 거의 그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부정 선거론이.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 선거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4년 전에 바이든한테 진 이유가 부정 선거 때문에 졌다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정 선거라면은 본인도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방국 동맹국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야 이건 뭐야? 그리고 부정선거 뒤에 중국이 있다고? 중국인 해커가 했다고? 야 그럼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은 내가 우리 한국하고 손잡고 중국의 이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개입 이 부분을 내가 우리 한국에는 주한미군도 있고 하니까는 이거는 내가 직접 다뤄봐야 되겠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트럼프가 네. 지금 중국은 관세로 잡으려고 하는 국가 1순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세는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관세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쌌던 중국산 물건에 관세가 붙으면 미국 국민들이 그걸 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관세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보복도 있지만 우리 내국민에 대한 어떤 부담 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 한국에서의 부정선거를 가지고 중국을 이른바 그냥 한번 이 뒤통수를 치는 거는 전혀 미국 민간에 부담이 될 게 없어요. 중국의 나쁜 점만 더 부각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이거는 팩트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정말 중국이 개입했나. 그게 팩트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나 미국이 함께 움직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만약 그랬다가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역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보도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한데 적어도 선관위 입장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네. 뭐 저도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앞뒤 관계를 봤을 때도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이런 거를 더군다나 딴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을 99명을 세상에 격리하고 감금하고 실제로 신문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정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러니까 믿기가. 논리적으로 사실 네, 정말 어려운 비약이 좀 얘기입니다. 심하죠. 네, 네.